자, 문재인의 안보가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 반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과 문재인 전 대표의 관계를 설명하는군요. 2003년도 노무현 정부 1년차 때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죠. 소개합니다.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참 고든 분이다.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 남북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상당히 의아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한만석 차장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재인, 국민들이 불안하다. 평양 먼저 가겠다고 한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외교관 출신답게 논평을 이번에는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직함을 빼고 말씀드리면 트럼프라든지 푸틴이라든지 시진핑, 아베 이런 소위 좀 마초 성향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반도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평판이 아주 나쁜 김정은 씨를 먼저 이제 만나겠다, 먼저 챙기겠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좀 의아스러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의 또 송민수 회고록에서 나온 문제라든지 이런 점을 봤을 때 문재인 대표는 국가 지도자로서 좀 안보관에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논평이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신이 경선할 뜻을 좀 밝혔거든요. 지금 보니까 내가 만약 경선을 해야 한다면 결국 어느 당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예. 네. 지금 원래는 대부분이 이제 바른정당 이쪽을 가가지고 거기에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갑자기 다른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제3의 어떤 길, 창당이나 독자 세력화 이런 길을 걷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훈토론 클럽에서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혹시 경선에서 좀 진거나 이렇게 할 것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그게 아니고 난 경선을 해야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누구와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내놓게 된 겁니다. 아니 반기문 총장이 저기서 저는 경선 안 하고 그냥 꽃가마 태워줘서 얘기하겠습니까? 당연히 경선 잘 치를 자신 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문제는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사실 의구심을 떨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조직의 세팅들, 과연 대선을 치를 만한 캠프가 얼마나 잘 구성되어 있느냐, 그 스태프들이 얼마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얼마나 내공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위기들을 뚫고 나갈 만한 식견과 아젠다와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것들이 사실 지금 들어온 지 열흘이 넘었지만 특별히 못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걸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선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것이고 반기문 전 총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미래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실한 본인의 생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자,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관훈클럽 토론할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그래도 이 분야만큼 가장 앞서지 않겠냐면서 전 세계 정상들과의 관계, 오랜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소개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그 어떤 외교적인 역량이나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하고 지금 만약 시진핑 주석이든지 리커창 총리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할 때의 느끼는 그건 비교가 안 되겠죠. 제가 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 이승만 박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컨텐츠가 있는 분이에요. 물론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Japan Inside Out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일본이 어디로 갈 것이다라는 것. 즉, 그 당시에 일본이 전쟁을 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해갖고 미국이 거기서 다 처음에 인정 안 하다가 깜짝 놀라서 따라가는 그런 식견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 할 때도 방공포로 석방을 해서 처치에 씨갈 물고 있다 떨어뜨릴 만큼 놀라게 했다고 하는 건 당찬 모습이 있는데 사실 저도 지금 반 총장이 오신다고 하기에 이승만 박사만큼 어떤 대도량이 있냐 국량이 있냐 봤는데 백그라운드는 더 뛰어날 수도 있지만 아직 컨텐츠가 안 보여가지고요. 지금 영어 잘하시는 걸로 이승만 박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저는 좀 컨텐츠를 봐야지 왜 영어를 보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쨌건 이것만큼은 인정하는 겁니다. 나 정치에 관한 때묻지 않은 신인이다.
때묻지 않았다는 것과 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나는 10년간 글로벌 정치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10여 년 동안 100여 개, 100수십 개의 정상들을 만나가지고 네. 신분을 다졌다고 하는 건 상당히 그래도 큰 자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경험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게 될 때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걸 보면 그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 나라의 정상들로부터 내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을 만났더니 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더라. 진짜 대단하더라. 이런 어떤 평가를 하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나요? 거의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런 경험이 있다는 것만이 자신의 장점이라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청년 일자리도 오늘 언급을 했거든요. 일본은 대졸자 거의 100% 취업하는 상황, 미국도 꽤 높다. 4차 산업혁명 준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좋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제 일자리 정책, 특히 이제 청년을 상대로 한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제 하나씩 둘씩 언급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정책 얘기 나올 때 집중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입국한 지 이제 2주가 다 되어 가는데 지난 보름 가까이, 2주 가까이를 보니까 내가 볼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이런 면모는 정치인으로 잘 될 면모가 보인다. 내지는 이런 얘기 계속하면 정말 잘 안 될 것 같다. 좀 꼽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의견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뭐 반기문 총장이 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말은 난 진보적 보수주의자입니다. 이 말이라고 저는 네. 보는데 진보적 보수주의자라는 건 사실은 본인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저는 안 돼 있다고 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인데 진보를 껴안겠다. 나는 진보주의자인데 보수를 껴안겠다가 아니라 진보적 보수주의자, 뭐 양념반 프라이드 반도 아니고 본인의 저는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된 단어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헌만섭 차장은 어떠세요?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 이번 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죠. 그건 인정을 네.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선거를 치를 것인가? 선거 지는 거는 좋은데요. 질 때 지더라도 좀 잘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좀 박력 있게 좀 보수적 가치기를 좀 시원시원하게 내세우면서 좀 당당하게 네. 예, 자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후보가 오히려 더 좀 유권자들한테 좀 마음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 전 총장의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정치 교체라는 이제 화두를 내세웠는데 네. 정치와 교체라는 이 두 어휘는 원래 잘 이렇게 함께 쓰이는 어휘가 아니라서 약간 뭐랄까 스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의 어떤 그 귀에 꽂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재인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정권 교체에 뭔가 약간 아류 같은 느낌도 좀 네. 들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반기문 전 총장이 내외에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을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예. 저는 이제 반기문 지금 이제 네.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네.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보기엔 역시 외교관을 오랫동안 하고 외교통상부 장관에다가 또 이제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여러 중요한 외교적인 그런 핵심 결정 네. 여기에 있어서 참 문제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외교 참사는 일으키진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데서 100점짜리를 만들 수 없지만 60, 70점짜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내치에 있어서 네. 내치에 있어서 지금 반반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어디로 어느 거에 중점을 둬야 할지를 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을 아직 제대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그게 큰 단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기문 사무총장의 교육 관련해서 역시 기대가 높았기 때문에 정말 따가운 질책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코너에서 정리해 봤습니다.